뭐 이분은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축 조합하고 동시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뭐 부산도 다녀오시고 네. 어제는 또 유튜브 혼자 단독으로 생방송 라이브도 하시고 오늘은 오전에는 어딜 다녀오셨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사람 만나고 다녔습니다. 아, 어딜 그렇게 누굴 그렇게 방금 전에 만나? 방송하기 전에 핸드폰을 봤던 이유가 뭐냐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치하면서 뭘 해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타입인데 네. 며칠 전에 아니 오늘이죠. 인용환 위원장이 어제 뭐 저희 아버지까지 접촉을 시도했다 그래가지고 뭐 통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 봐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아버지랑 연락하신 적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가 했는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인용환 위원장이나 분이요 계속 네.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저도 그 말 들었을 때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다고? 그것도 좀 예의가 없는데라는 생각했는데 네. 아니 아버지는 연락 받으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 네 집 아버지랑 얘기하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매사 이런 식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성인이잖아요. 네.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저희 아버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으면 되게 궁금해하세요. 왜냐면 네. 연락 아버지 받으신 게 없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아버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수면 밑에 있는 걸 다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냥 황당함의 연속입니다 며칠째. 네. 근데 제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네. 토크 콘서트에 인유한 위원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셨어요? 올 수도 있다 생각했는데요. 저는 그게 공개 행사니까 네. 와서 한번 자리 하나 내드리고 그냥 발언하시면 된다 네. 이 생각해서 다만 이게 있어요. 그 저랑 이현주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인요한 위원장이 와가지고 뭐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마이크 한번 잡으시는 거는 오히려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정중하게 예, 그 전문 읽어보시면 정말 정중합니다. 네. 예, 위원장님, 미스터 린튼, I wasn't expecting you here. 그러니까 여기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쭉 하면서 뭐 네. 린튼가는 정말 대한민국에 위해서 많은 일을 해왔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거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당신 여기 오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선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도 언론에 계속 얘기했듯이 인요한 위원장이 권력에 대해서 뭔가 수술을 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맨날 뭐 누구 쫓아다니서 얘기 듣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 자체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당신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디스커션에 참여하고 싶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이러고 그냥 끝낸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영어로 왜 했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인요한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를 보면서 가장 이제 좀 헷갈렸던 거는 인요한 위원장은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초중고 대학교까지도 네. 외국인 학교 아니면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시다가 연대로 이제 가신 거거든요. 네. 그 때문에 확실히 생각은 영어로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판단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한국어 능력이 어떤 거 관계없이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린튼 가에 감사한다까지 넣어가면서 이분한테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잡아가지고 무슨 뭐 영어를 하니까 나를 무슨 뭐 배척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근데 사실 뭐 다른 것은 좀 부수적인 요인은 좀 떼놓고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핵심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요한 위원장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고 다니세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하신 행동은 뭐냐면요. 네. 유승민 의원을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근데 제가 아는 유승민 의원은요 2시간이면 꽉 채워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이런 거다 이런 걸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 알차고 내용 있는 얘기는 다 빼놓고 나와가지고 젠틀맨이다. 유승민 만나보니까 젠틀맨이다.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유승민이 젠틀맨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태극기 부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새삼스러운 얘기를 할 게 무엇이며 유승민 의원도 나중에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KBS 라디오 가가지고 나 사실 네. 이런 얘기했다. 왜냐하면은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것만 들어보면은 네. 유승민 의원은 젠틀맨이고 뭔가 인요한 위원장한테 조건 없이 같이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읽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야 이분하고 엮이면 이상하게 되겠다. 역시나 그 우려가 지금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로 정말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바뀌어야 되는 본질은 따로 있는데 주변에서 다른 것들만 곁다리로 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물타기하고 그러니까 있다. 혁신위원장이란 분이 가가지고 혁신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다 했으면 그것을 오히려 전파하고 그것을 소개하고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네. 그 실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네. 가서 뭐 유승민 만나보니까 코리안 젠틀맨이다. 이준석은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다. 뭐 이런 네. 평가만 해대고 계세요. 만난 사람들을. 네. 그럼 누가 만나려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분이 정치적으로 무슨 저한테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분한테 평가받으려고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씨가 한 말이 옳다. 네. 아니면 이준석 씨가 한 말이 나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논쟁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가서 사람 인상평가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만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거 영어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싸가지론 뭐 이런 것으로 주변부적인 언론의 보도도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왜 영어를 썼냐 이게 인종차별이냐 아니냐 뭐 영어를 써서 인종차별이라는 얘기 저는 처음 예일대 듣는데요. 교수까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예일대 교수님 뭐 미국에서 그러면 뭐 퇴출된다 이러는데 네. 저는 미국 안 살아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권위 요소에 오리라고 하죠. 언론도 여기 있어가 갑자기 네. 미국에 사는 예일대 교수 이렇게 해서 인용할 게 아니라요. 아니 무슨 뭐 대단한 권위라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그래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뭘 바꿀 거냐, 그리고 뭘 바꿨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인유한 혁신위가 등장한 이후에 국민의힘에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그것을 국민적 대중적인 공감을 얻고 있는 거냐. 이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사실 이런 거예요. 인유한 위원장이 제가 그래서 국민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네. 뭘 해도 박수 쳐줄 거다 국민들이. 이준석은 전혀 변수가 아니다. 네.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을 만나서 뭐 어떻게 뭐 평가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사실 혁신에서 아무 본질적인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국민들한테 웃고 즐길 만한 내용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준석이 만나서 그래 또 이준석이 코리안 젠틀맨이다 이랬으면 무슨 대단한 혁신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앞이 아니라 네. 문 걸어 잠그고 대화를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게 못했다. 뭘 딜을 좀 하고 싶은 건가요? 저는 이분이 일단 이 당에 들어와라. 그런 거는 지금 아니에요? 상황에서 할 이유도 없고 저야말로 오히려 그 톡 콘서트에 왔을 때 네. 사실 앞자리를 그냥 차고 앉으셨거든요. 원래 있던 사람 내보내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저는 빈자리가 아니었어요? 네,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빈자리가 아니라 그게 누구 내보내고 이제 앉으신 건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당신에게 드린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논의에 참여하고 싶으시면은 환영합니다. 네. 라고 오히려 제가 말했거든요. 본인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기회를 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발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이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보수 언론들 입장에서는 네. 자기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라도 어떻게 품고 가야 되고 한다고 하는데 이준석이는 까다로운 것 같고 이러니까 얘를 때려볼까 굴복시켜볼까 이런 생각 하겠지만은 네. 문전박대요? 그렇게 쓴 기사 다 오버입니다. 어디 문이 닫혀 있었습니까? 애초에 개방 행사이고 인유한 위원장이 앞자리에 와서 앉았고 네. 당신은 여기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you have failed to meet the prerequisite이라고 했거든요. prerequisite이라는 게 원래 대학교 수업 들으면요. 네. 101번 과목을 들려면 10번 과목 듣고 와라 이런 게 쓰는 용어가 prerequisite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저랑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러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야기를 좀 해라. 네. 문제가 대통령실에 있고 네. 거기서 좀 그게 해소돼야지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뭐 당신이 인간으로서 여기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제 보도하고 네. 저는 왜 그런지는 다 알겠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혁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계속했던 얘기인데 결과적으로는 인유한 위원장의 정치 내용이라는 것이 본질로 들어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성역으로 두고 나머지를 다 대상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피해 다니는 걸 넘어가지고요. 네.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네, 보세요. 이철규는 좋은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뭔데 이철규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인보증 서는 건 모르겠지만은 그 혁신위원장이랑 엄중한 자리를 이철규 의원 옹호하는 데 쓰고 있어요.
예. 거기서부터 신빙성이 얼마나 깎여나갔겠습니까? 예.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이 물러난 다음에 십몇칠 만에 복귀해가지고 저러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눈총받고 있는데 거기서 인보증을 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뿐더러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혁신위원회는 네. 특권 내려놓기 나오면 끝난 거다.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지난번에 옛날에 안철수가 하는 걸 보면서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랬다가 또 이제 뭐라 사람들이 했지만은 네. 제가 무슨 뭐 혁신위는요 항상 요거 나올 때는 이제 활동이 종료됐다 보면 돼요. 그 활동이 종료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참배 행보, 사람 만나기 행보 이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혁신의 카테고리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인요한 혁신위가 해야 되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뭐 끝까지 끌어안겠다. 신당 창당 선언하는 날까지 끌어안는 노력을 하겠다. 예컨대 그냥 국민들이 보는 일반적 시각에서 보면은 약간 박해받는 이미지, 뭔가 이준석 대표한테 당하는 어른, 뭐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거든요. 아 그거 해가지고 한 70대 지지율 한 90% 찍어 보시던지요 그러면은. 네, 그게 전략이면 저는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을 네.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네. 뭐 그리고 젊은 세대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있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로 선거 이길 수 있다면 해라.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마음껏 해라. 그걸로 선거 이길 수 있다면 마음껏 해라. 이거는 거잖아요. 6대3으로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가 네. 투표함 열어보면은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관외 사전투표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강서 보궐에서 17%면요. 네. 실제 선거에서 22% 25%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의 6대3 아니면 6대4 정도 되는 상황일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은 1년 반 동안 이준석 까고도 안 됐으면은 계속 까보시라. 까고 이준석 나쁜 사람 만들고 해서 네. 해봐라. 그러면은 표 계산이 되는지 해보시고 하시라. 네,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보수 언론 매일경제 사설로 차라리 네. 탈당해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어제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네. 이 내부 총질이고 탈당 명분 쌓기 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 나가고 싶은데. 저는 매일경제 사설이라는 게 물론 돌아가면서 논설위원들이 쓰시는 거겠지만은 네. 이거는 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이거는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다.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준석은 탈당하라. 네. 그 근거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거면 나가라거든요. 이거는 자유경제와 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매일경제에서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왜 필터링이 안 됐을까요? 매일경제에서.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탈당해라. 그러니까 그럼 다 탈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이 네. 그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은요. 혁신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이 아니라요. 아니면 그 권리가 아니라요. 네. 대한민국 주권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한이에요. 길 가다가 여기 진짜 길 가는 행인도 누구나 윤석열 통해 잘못했다 생각하면은 비판할 수 국민의힘 당사 앞에 침 한번 뱉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권리인 것인데 예. 나는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난 윤석열 통 비판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겁해 보이냐고요. 그런데 오히려 사설로 지금 이제 매일경제만 이런 거 부추긴다 그러면요. 네. 저도 매일경제 싫어하는 분들 많지만은 네.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설로서 사설은 회사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으로서 당에서 대통령이나 주류와 다른 이야기를 할 거면은 탈당해서 해라. 매일경제는 그런 자세를 묻고 싶습니다. 매일경제에서 만약에 회사 내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네. 말하려면 나가서 해라라고 하는 게 회사의 문화인지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 이렇게 봅니다. 매일경제가 굉장히 큰 근데 매일경제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수 언론들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네. 이준석 대표가 지난 토요일 네. 저 투구 콘서트 현장에서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시선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환자는 서울에 있다. 서울에 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럼 인요한 위원장은 내가 의사라서 아는데 저 사람 아픈 사람 같다는 다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거예요. 내가 의사인데 권위 요소의 오류. 네. 너는 아픈 사람이다.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계속 칭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상한 것 같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아프다. 이번엔 또 뭐까지 다니면 내가 의사라서 잘하는데 환자는 부산에 있다. 네. 네. 저는 부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부산에 토크 콘서트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네. 그럼 이런 거거든요. 왜 자꾸 환자로 규정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은 의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인요한이 말하면은 건의가 실리고 주류의 입장이니까 오케이고. 네. 제가 그러면 반대로 제가 거기 받아친다고 해가 제가 아니 나는 환자가 부산이 아니라 용산 그 서울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싸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아, 계속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1년 반 길게는 10년까지 겪어보시고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그러니까 뭐 이골이 났다. 이준석은 그런 걸로 넘어가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런 아니, 근데 건데. 그걸 제가 계속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네. 아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준석 유승민 때려잡으면 선거 이긴다 생각해서 몇 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강서보궐선거 완전 망신을 당하고도 네. 안철수랑 생각 수준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준석 제명 혁신, 이준석을 때려 혁신 이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더 이상 이 당에서 같이 못 하시겠다 이런 판단을 끝낸 겁니까? 아직도 여지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네. 이러다 또 죽을 것 같으면 또 알레 소리 해요. 그러면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줄 거예요? 아니요. 도와달라는 말이 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할 주체는 없어요 여기 지금. 예. 예. 책임져야 될 주체는 있고요. 책임. 누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누가 그런 얘기해요. 네. 비대위 들어서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네. 비대위원회가 나온다는 건요. 네. 지금의 지도부가 물러나는 것만 의미하는 거지. 네. 지도부가 어떤 비대위가 생겨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정할 권리가 없어요. 예. 지금 계속 그게 문제 아닙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상 지도부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지도부가 네. 생전 처음 본 레토릭으로 2기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 출범시켰어요. 거기다 혁신위에다가 송영기획단을 출범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건 그들의 세계고 네. 예, 그 누가 권위가 있다 생각하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그 시스템으로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재 영입위원장은 이철규, 그 다음에 혁신위원장은 인요한. 이 시스템 투톱 체제로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거 이런 지도부 체제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대표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예, 이배에 승선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당 후 신당 창당. 예, 저는 그것에 12월 대해서 27일. 저는 그래서 이걸 제가 구두 개입이나 소위 말하는 공가 협박으로 할 생각도 없고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진지하게 똑바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는 뭐 12월 말 되면은 네. 그냥 내 행보를 할 거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공원이나 아니면은 공가라는 건 아니니까 네. 난 지금부터 필요한 준비가 있으면 하겠다. 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7일 좀 말 안 했어요. 라고 국민의힘 보도에는 나왔던데요. 국민일보 보도는 국민일보. 의미 있는 날일 거라고 한 것 같은데 예. 의미 있는 날인 건 맞는데 그걸 날짜 박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말은 창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창당이라는 건요. 이제 네.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창당이라는 거는 결심이 선 다음에 쭉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과정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창당 일자가 12월 뭐 얼마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근데 그 과정은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죠. 그건 안 되죠. 그건 뭐냐면 당에 소속된 사람이 무슨 창당 준비에 꾸리고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거. 예. 그러면 결심하고 나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 결심의 시점이 이제 초반에는 알려지기로는 12월이라고 했는데 그 결심과 동시에 창당 수순을 그냥 속사포로 밟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결심하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결심을 한 달 정도 말미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사실 지금 저는 있는 사람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네. 저는 반란군들이 그렇게 뭐 잘할 것 같지도 않고 예. 반란군들이 용케 성을 점령했으나 성을 뭐 잘 살게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 반란군이 스스로 자멸하거나 네. 스스로 물러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재건에 나설 뜻도 있으신 거예요? 그럼 그때 고민하겠지만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죠. 네. 닥쳐서 고민할. 그거야 뭐 고민이 긴 것도 아니고. 예. 네. 지금도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도 보면은 네. 하루 이틀 사이에 만약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한다면은 저도 그냥 그래 얘네 이제 반란군 망했네 그러면 뭐 나도 보태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란군이 뭔가 이렇게 해서 뭐 망했는데도 이제
부정하고 있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위 경상도 말로 덧정 없다. 라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비명계와도 접촉 중이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우상호 전 대표 원내대표는 뭐 택도 없다 이런 맥락에. 그분이 비명계예요? 아니요, 비명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586의 대표 주자로 통칭이 되고 있죠.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게 어떤 비명계가 저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나 이준석 만났어요 손 들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만 하는 걸 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김준일 대표는 오늘 뭐 6명 현역만 접촉한 사람 6명 정도 제가 뭐 된다. 김준일 대표한테 이름을 대면서 얘기하진 않으니까 아마 김준일 대표도 본인이 취재를 한 것들을 종합해서 뭐 제 말과 종합해서 얘기하는 걸 텐데 네. 뭐 숫자는 제가 어제부터 사실 그저께부터 네. 거의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저한테 20곡씩 질문을 해왔어요. 네. 이분 만났습니까? 저분 만났습니까? 근데 저는 앞으로 제가 실제 어떤 일 하게 돼도 20곡씩 대답은 하나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해요. 어쨌든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보수정당이었고 박근혜 비대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동안 쭉 보수정당에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개혁보수정당 일원으로서 어떤 혁신 보수를 이제 주장해 오면서 정치를 해왔는데 자, 그럼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어떤 정당인 거냐? 저는 아직까지 신당을 깊게 고민해 보진 않고요. 아, 그래요? 다만 제가 만약에 새로운 당을 한다 그러면은 네. 지향점이 같으냐에 너무 집착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지향점이 같으냐에 지향점이 집착하지. 완벽하게 같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뭐냐면 이제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들과 정치하고 싶다. 네, 정상적이라 함은 사실 새누리당도 옛날에 19대 때 이럴 때 보면은 의원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래도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했지만은 그래 여기 역시 똑똑한 형님들이고 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각자의 고민이 있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21대 국회에 들어서부터는요. 뭐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일 있으면 우르르 연판장 써가지고 사람 조지로 달려들고 뭐 조지단 표준어입니다. 사실 말하면은 이런 게 진짜 문화가 돼버린 상황 속에서 저는 이게 바뀔 것 같지가 않은 게 더 문제예요.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상황 속에서 저는 굉장히 이게 회의감이 느껴진다. 저는 5명, 6명, 7명, 10명 되더라도 정상인과 정치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가지치기 질문이 여러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때의 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비정상인 이유가 뭘까요? 그때 정상인들 중에 수도권 인사면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 그때 영남 지역 사람들은 그때도 비정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때만 해도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점잖은 분 많았죠. 지금은 초선으로 싹 지난번에 갈아치웠는데 하나같이 비만 고양이. 비만 고양이다. 진짜 하나같이 비만 고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초선인데 하나도 호랑이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고 나 밥만 많이 먹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고양이들밖에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만약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이름 3명 될 수 있으시면은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일반적인 유권자가 아니라 국정원 요원입니다. 거의. 진짜. 국정원 요원 수준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3명 이름 대보십시오 한번. 뭐 영남에. 영남에 뭐 될 수 있겠죠. 정치 고관여층이시죠. 지금 뭐 김웅, 허우나 막 이렇게 올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은 영남은 아닌 거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정상인들과 정치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정상인의 범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향성이 같으냐 틀리냐 여기에 집착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얘기할 때 그러면은 뭐 민주당의 비명계 정도는 사람들이 뭐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정의당이라는 진보 정당을 봤을 때 저는 정의당이라는 당에서 대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노회찬 의원님을 너무 좋아하고 또 그리고 화법이라는 걸 담고 싶어 하기도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비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려고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고 노회찬 의원님도 어릴 때 첼로를 켜던 유복한 집안의 아이에서 그 길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노회찬의 정의당은 좀 멋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예. 노회찬의 정의당은 사실 저희 동네도 노원구 가보면 노회찬 의원의 보좌관 역할을 했던 주희준 구의원 이런 분들 네. 정말 열심히 정치하시거든요. 전 노회찬의 정의당 정도면은 멋있다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노회찬은 나중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 6,411번 버스 얘기할 때 네. 그리고 수용자 인권 얘기하면서 신문지에 누웠을 때 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었다 보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던 정의당이 지금은 정체성 정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정의당은 굉장히 좀 마음 아프다 생각해요. 그럼 저는 아까 말했듯이 진보나 보수의 스펙트럼보다 네. 그런 노회찬의 정의당 같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는 그것도 괜찮다. 근데 지금 정의당의 노회찬 같은 정치인이 누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스펙트럼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에 잣대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정치를 진지하게 대하는 분이면 괜찮다. 만약 노회찬 의원님이 네. 지금 계셔가지고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네. 이 대표 나는 당신이랑 경제적인 관점도 다르고 뭐 네. 노선도 다르고 노선 다르고 입장도 할 거야. 다르고 그렇게 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그건 논쟁할 수 있다 봐요. 저는 논쟁할 수 있다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어떤 이념 정당 이념을 지향했던 정당 모델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결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네. 화이트 칼라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관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라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주 69시간 노동 같은 약간 돌발 아젠다 때문에 이렇게 인식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완벽하게 기업가의 논리만 대변하는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친화적이고 재벌 친화적인 노선이었잖아요. 근데 굳이 말하자면은 예전에 민주노총은 민주진보 진영, 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이렇게 정책 교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는 근데 사실 한국노총 출신들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가요. 그게 이제 2012년부터 이제 네. 이용득 위원장이 그렇게 맞아요. 진출하면서 네.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용득 위원장이 민주당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그 상황 이전에는 네. 한국노총을 정책 파트너로 항상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양대 노총이 이제 전부 다 사실상 보수 정당과의 정책 교류를 안 하게 되면서 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 30% 이상의 의미를 차지하는 공간일 텐데 네. 여기에 대한 아젠다가 전무해요. 네. 저는 이런 것들도 결여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다루고 싶어요. 네. 블루칼라는 왜 안 다룹니까? 블루칼라도 다루고 싶어요, 저는. 네. 노동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싶다.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국민의힘이 또 블루칼라 문제에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블루칼라 노동자분들은 네. 행동을 하시거든요. 정작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예, 그들에게 그러니까 갈라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너희는 편하게 일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대접하면서 노동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약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나는 것 중에 산업은행 이전 같은 것도 예. 그거를 공약으로 우리가 내건 건 맞지만은 공약을 실현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네. 뒷분야가 있어서는 산업은행의 주인이 정부냐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냐 네. 아니면은 거기에 돈을 넣은 사람들이냐 은행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겠죠. 네. 적어도 아무리 국책은행이라 하더라도 그 특수목적은행이라 하더라도 저는 산업은행 노동자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은행 노동자들은 부산으로 가고 싶지 않죠. 근데 그렇다면 전부 네, 기업 기반이 서울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제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산업은행 노조와 대화를 하면서 네. 이 시행 시기의 조절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전 시기의 조절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초에 여기서 만약 이전이 되게 된다면은 네. 다른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이전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한다면은 네. 뭐 산업은행이나 여러 기타 공기업 그 자녀들의 이전에 따라 가지고 그 학교들은 예를 들어 뭐 삼성에서 삼성고등학교를 따로 운영하는 것처럼
지방에 가서도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걱정하지 않도록 네. 사립 어떤 학교나 아니면 자유형 사립고 같은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저는 유연성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무리 공기업이고 그런 걸 하더라도 대화가 없이 이런 것들 추진해가지고 뒤탈이 없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춘 토론, 이런 정책이 실행되는 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데 이제 뭐 이따가 우리 얘기하겠지만 김포 뭐 서울 편입, 뭐 그밖에 다른 중소도시에 대한 편입 논란, 뭐 공매도 문제, 뭐 앞으로는 뭐 서울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나간다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정책을 협의할 때 최소한 대중들과 노동자들과 뭐 그 대상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력해서 어떤 게 가장 최고의 대안인지 그런 정당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게 정상적인 절차다. 근데 그런 게 국민의힘 안에서는 전혀 기대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제가 국민의힘에서 되게 마음이 무너졌던 것은 뭐냐면은 네. 지성과 반지성을 갔을 때 그래도 지성 쪽에 있어야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네. 양두구육에서 내가 개냐라는 소리 했을 때 지성은 무너진 겁니다. 네.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내가 개라는 말이냐.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럼 대통령이 환자란 말. 이런 순간부터 지성은 깨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따면요. 왜 이렇게 쇠기의 경액기냐 이러면 내가 소라는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화를 회피 플러스 사람을 상대를 인신공격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인신공격성으로 나온다고 보세요? 내용적으로 반박을 하기 힘들겠죠. 네.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이면은 네. 환자가 서울에 있다는 말에서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네. 자,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신당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할 거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이뇨한 위원장이 뭐 자신이 실력이 있으시면 이런 예측의 행보에 들어가시고요. 예. 실력이 있으시면요. 네. 예. 이뇨한 위원장 실력이 없다? 아니 있으시면 이런 예측 행보에 들어가시면 돼요. 왜냐면은 정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김병민 이런 사람이 네. 방송 나가가지고 뭐 사이비 평론가다 이런 소리 하다가 면박을 당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저는 정치에 있어서 예측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네. 예측하려면은 그만큼의 데이터와 이런 걸 갖고 해야 될 텐데 본인이 예측하시는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 의미는 별로 없다. 하지만 그거 평론의 세계로 들어오시려면은 네. 자신감 있게 하시라.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이런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변화나 개혁 가능성이 있을까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뇨한 위원장 이거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그 아주 유명한 인터넷 짤방이 있어요. 그 좀 안타까운 일인데 중국에서 지진이 났는데 네. 어떤 여성분이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집이 무너졌다 해서 구경 갔죠. 근데 와보니까 우리 집도 무너졌어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인뇨한 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상황이라고 해서 혁신하라고 이제 오신 분인데 네. 그 국민의힘 혁신 실패하면 거기가 망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그래도 이뇨한 혁신이가 주장하는 게 뭐 좀 기득권을 내려놔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제 1번으로는 뭐 대사면 하면서 통합 메시지를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여하튼 이제 뭔가 헌신, 희생 이런 키워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남 중진들 친윤, 소위 얘기하는 윤핵관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몇 명은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혁신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게 지역 차별이죠. 아, 지역 차별이다. 네, 지역 비하 지역 차별이죠. 지역 영남이면은 비개혁적이다. 영남 중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오히려 싸잡는 거 스테레오타이핑이죠. 영남에도 개혁적인 분들 많아요. 그래요? 비만 고향이도 많고요. 네. 근데 이거를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영남에서 비만 고향이만 있다 하더라도 네. 그들이 비만 고향이기 때문에 쳐야 된다면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은 영남은 물러나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지역 비하예요. 지역 싸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무소속들로 전부 출마해가지고 피바다 만든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비만 고향임을 입증하고 지역에도 아니면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입증하면은 네. 그러면 피바다가 논리가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리는 이유가 유일하게 영남 중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건 피바다 논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자꾸 이제
윤핵관의 언어로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윤핵관의 언어로 말한다. 이뇨한 위원장이. 예.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로 예. 여기 다 치워야 된다라는 목적을 부합하기 위해 가지고 예. 영남 사람 다 날려야 된다 이렇게 가는 모양새거든요. 여기다 치워라? 예. 예. 어쨌든 뭐 내려올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내려올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행정관 아마 제가 얘기해도 모를 테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런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는 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먼 차 피하니까 먼 차 온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영남 공천이 매번 그렇게 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네, 싹 갈아냈더니만 먼 차 피하니까 먼 차 온다라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제가 비만 고양이라고 안 하는 사람들한테 비만 고양이 얘기할 때는 네. 사람을 바꿔라 해결된다보다도요. 네. 야, 이 비만 고양이들아 입을 열어라 이거예요. 네. 비판할 거 비판하고 요구할 거. 거기 있는 비만 고양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성이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용기가 없는 거지. 네. 용기가 없다. 비만 고양이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지. 근데 지금 비만 고양이 싹 갈잖아요. 그러면 네. 또 다시 이제 날씬한 고양이 와서 비만해지겠죠. 그러는 게 반복이에요. 오히려 고양이에게 자유를 허하라. 고양이한테 마음대로 울 수 있는 자유를 허하라. 아니 근데 결국에는 그 고양이들이 네. 대통령 눈치 보고 자기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 발언을 안 하는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용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비겁하기 때문인 것이지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거 아닌가요? 고양이도요. 네. 뭐 집에서 키워도 그 밥만 주면 비만 되는데 뭐 캣타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쳇바퀴도 만들고 하면 잘 뛰어놀아요. 근데 지금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 고양이들한테. 네, 지금 고양이들은 지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하면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데 네, 누가 말을 하겠냐? 네, 고양이 계속 이제 쫓아다니면 누가 네. 말만 해봐 몽둥이 들고 다니고 있는데 누가 고양이가 그 말을 하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변화가 없는 한 국민의힘에 기대할 거는 없고 네. 이런 상황이 진짜 명약관한 수순으로 간다고 보이는데 앞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정상적인 범주의 이제 그 정의당, 노회찬의 정의당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걸 통칭해서 본다면 뭐 정의당 출신들도 들어가고 뭐 비명계도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가치와 노선.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회찬 정의당이라는 거는 네. 재밌게 토론할 수 있는 정의당의 멤버들이지 무슨 토론할 수 이념도 아니고 무슨 그 급진 성별주의에 매도돼가지고 네. 뭐 특정 성별이 우월하다 뭐 이런 거 보다 있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교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건 왜냐면은 그거는 대화가 단절되거든요 하다 보면. 네. 우월주의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 제가 오늘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준석 신당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최근에 그 제3지대를 생각하면서 추진 중인 양양자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열려 있다,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준석 대표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아직 없다. 네. 혹시 그쪽 양양자, 금태섭 이쪽하고도 같이 함께할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양양자 금태섭 의원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진짜. 에? 어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다 정치 이력은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정치에 대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다. 근데 뒤집어놓고 말하면 그분들과 결과를 정해놓고 만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 근데 오늘 좀 인터뷰가 좀 약간 모호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말 안에 포괄하는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인지 좀 잘 안 잡혀가지고요. 김재원은 정상입니다. 김재원이 정상이에요? 김재원 의원? 네. 김재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제 기준 이겁니다. 이익에 충실하거든요. 네. 그 정도면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으니까 대화할 수 있어요. 아 그럼 김재원 최고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랑 생각은 매우 다르고 네. 저한테 툴툴거리기도 하고 다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적어도 김재원 의원의 하나 행보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왜 저러는지. 네. 이번에도 얼마나 명쾌해요. 징계 풀어주니까 바로 최고위원 사퇴해버리잖아요. 사퇴해버리잖아요. 출마하려고. 네. 이 최고위에 앉아 있어봤자 어차피
안 좋은 자료만 남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전 그래서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은 오히려 정치를 해도 저랑 치고받고 싸워도 그렇게 제가 싫어하진 않아요. 저희들 아무리 씹어대도.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이준석 제명의 혁신이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저 누굽니까? 저 안철수 의원 같은. 누군 측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이런 게 이해 안 가면 저는 그거는 약간 비정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당히 열어놓고 보고 계신 것 같고 어떤 분들하고 어떻게 정치를 하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저희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뇨한 위원장 조금 더 여쭤볼게요. 8일 대구로 간다는 거거든요. 청년, 여성 뭐 이런 제 3호 혁신안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뭐 할당제 하려고 그러겠죠 뭐. 할당제요? 네. 여성 할당제, 청년 할당제. 네. 네. 청년 여성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할당제 수준 못 벗어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도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청년 여성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으면요 어느 정도의 파격 메시지가 나와야 되냐면요. 네. 제가 늘 주장한 지론이 있어요. 저는 20대 넘으면 30대 되면 청년 아니라 봐요. 예. 저는 이제 그 정도로까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뭔가 계속 늘려가면서 청년이 이제 45살까지 가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네. 일부 기준에 따르면은 저는 그런 것부터 정확히 지적하고 해야 젊은 세대가 반응이 올 거다. 네.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가장 큰 제 생각에 그 관점의 문제는 네.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상투적인 지점들을 밟고 있어요. 네. 청년, 여성 이런 문제를 네. 했던 것도. 네. 근데 정작 그걸 밟고 났을 때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새로운 얘기 아닌 것. 아까 얘기했잖아요. 혁신위는 특권 내려놓기 나오면 끝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투적인 지점으로 해도 통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시간 끄는 건 가능하겠죠. 시간을 끈다. 어떤 차원에서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시간 끌기용? 나중에 누구 비대위원장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누가 준비되어 온 사람 있대요? 예전에 누구 얘기가 나왔지만은 뭐 네. 그렇게 효율적인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맞다고 생각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지금 상황은 뭐 하여튼 국민의힘 내부도 혼란스럽고. 제가 그래서 네. 어제 누구 인터뷰하면서 비유했는데 네. 이게 지금 메치니코프도 아니고 생명연장의 꿈을 이어가는 지금 그 최고위가 만든 네. 혁신이 네. 그 메치니코프에 나오는 박사 같아요 지금 약간 보면 요구르트 광고에 나오는 박사님처럼 그 생명연장의 꿈을 갖고 이어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 네. 그게 그냥 위나 장을 청소해 준다는 거지.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가지고 한다는 거지. 그거로 암이 낫는다는 아니거든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상황은 그러면 저희 요구르트를 마시면 암이 낫습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네. 저희 요구르트를 마시면은 그거 낫습니다. 그 딱 메치니코프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이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소폭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나요? 그 김포 그 서울시 편입.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무슨 한강 르네상스 이런 거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컨대 인간의 욕망을 좀 자극하는 방식으로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행보를 평가할 때 예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면 해외만 갔다 오면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어떤 기품 있는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걸 사람들이 보면서 아, 우리도 국격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겠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간다 해서 크게 지지율이 오른 현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예전이랑 국민들이 10년밖에 안 지났지만은 정치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가지고 바라카 원전을 했다고 했을 때 몇십조 규모고 우리 뭐 기계 산업에 뭐 몇 조 효과 있고 했을 때 지지율 꽤 올랐어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사우디에 가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17척 사우디에서 배를 수주했습니다. 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러면은 젊은 세대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요. 현대중공업이 세계 업계 1위인데 네. 거기서 배를 사는 게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냐 아니면 현대중공업이 잘해서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렇죠.
그게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K9 자주포 어디 뭐 팔고 그러면 K9 자주포가 가격대 성능기로서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자주포인 게 다 알려져 있는데 저거를 어떤 수요가 있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걸 사는 것이 그러면은 특별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소위 말하는 MOU 정치 계속 한다고 해서 지지율 안 오르는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룹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뉴노멀이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35% 지지율 정도면은 괜찮아 보이고 37이면은 너무 높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 이깁니까?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그 김포의 서울 편입,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그리고 뭐 한강 르네상스 뒤이어서 뭐 줄줄이 사탕으로 쭉 정책 의제들을 내걸고 있고 이걸로 내년 선거 이긴다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 국민의힘 총선 전략이 잘못된 거고 이니환 혁신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년 선거 우리 이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강서보궐선거 진 다음에 조금 이제 뭔가 위기의식 느끼더니만 또 다시 먹고 살만한 거 없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뜨거운 맛을 봤으니까 바뀔 거다.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요. 조금 먹고 살겠다 싶으면 다시 또 그럴걸요. 상징적인 조치가 이철규 복귀 아닙니까? 먹고 살만하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철규 위원장에 대해서 뭐 명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도대체 무슨 명단을 갖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뭐 용산의 명단과 기존 당의 명단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저는 선거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영입 인사나 이런 것들이 발표될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게 아마 좀 스포츠 스타나 이런 좀 인기 좋은 사람들, 뭐 장미란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 끌어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럼 그런 거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상태일까? 그러니까 좀 새로운 정치의 상상력, 새로운 어떤 동력, 그러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환호할 만한 정책 의제, 그 다음에 정치의 과정. 요새는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그와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김포 이슈가 만약에 정말 무조건 국민에게 유리한 이슈라고 한다면은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유정복 시장은 오늘 반대 기자회견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는 거예요. 유정복 시장이 어떤 분입니까? 유정복 시장이 행안부 장관도 지내셨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 군수도 하셨어요. 옛날에. 김포 군수, 군 시절부터 김포 군수 하셨고 김포 시장도 하셨어요. 김포에서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김포를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 유정복 시장한테 안 물어봤냐? 이런 정책을 하면서도 우리 당 최고의 김포 전문가가 유정복 시장인데 미국 인천시장이시지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 이거 나오고 나서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아마 더블 스코어 날 겁니다. 반대 2, 찬성 1. 지금 유일하게 찬성하는 지구 여기 대구 경북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모순이 자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구 경북이 좋아하는 메가서울. 근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이 혁신 의제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또 준엄하게 꾸짖고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삽질만 안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대선도 있었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제가 상대로 많이 해봤지만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저는 신경 안 쓰고요 지금 이제. 그 전략 부재 리스크가 있어요 항상. 전략에서 약간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구 출마하면 그 대전략이 모든 걸 덮을 것이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저도 못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도 숨어들 가능성이 높다 보여요 저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구 경북에 가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전략단위에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같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지역 선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 전체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재명 대표 떨어질 생각을 가지고 거기 당선된 생각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관점의 차이인데 이재명 대표는
꼭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누군 방탄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좀 꼭 방탄이라고 이재명 대표 성향이 그렇게 보신지향적이라 봐요. 보신지향적이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가 이재명 대표 위치라면요, 아니 대통령 선거 0.7%를 져봤고 네. 앞에 고지가 보이는데 확장으로 가야지 무슨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 분석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지더라도 TK 지역 출마를 하면 TK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승리 전략을 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전장이 TK가 되면요 국민의힘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영입해서 국민의힘에서 주면서 무소속들의 출마를 좀 출마 가능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수도권에 좋아할까요? 아, 그 자체가 수도권 민심의 표가 될까? 매번 똑같은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네. 수도권 갈아다가 영남에 바치는 거예요. 수도권 갈아서 영남에 바친다. 지금 딱 그거잖아요,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수도권에 여기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여의도든 노원구든 어디 붙들고 친박의 분열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유영하 변호사에게 공천을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기 수도권 사람들은 좀 안 좋게 볼 걸요? 저는 유영하 선배 뭐 좋아하지만은. 네.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게 그러면 전형적인 수도권 갈아가지고 영남에 주는 형태다. 네. 제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인유한 위원장도 조금씩 그 발언의 공세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뭐 수도권 출마 결심했다. 그러나 김포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꽃가마 태워서 집에 보낼 사람이다. 이런 평가도 김기현 대표를 이제 대표 출신이니까 모양을 잘 갖춰서 집에 보내고 선거는 사실 이철규 총장 중심으로 하게 될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 먹어서 찍어 먹어본 X를 다시 찍어 먹어야 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서 네. 선거 전략이라는 게 뭐 향후에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뭐 밥을 여기서 먹고 인증샷 찍어라 이런 거 해봤잖아요. 네. 그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철규 총장 아이디어였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런 거를 하려면 사무처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진 찍어서 어디로 보낼 겁니까? 대표 핸드폰을 보냅니까? 아니거든요. 뭐 전략기획국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국에 보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중간에 없으면 할 수 없는 기획인데 그거 찍어 먹은 걸 꼭 크게 찍어 먹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맛만 봤으면 이게 이상한 건 모르겠습니까? 근데 전 지역구에 먹이려고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 발상자체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 무슨 일이라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겠냐는 거예요. 네. 이거를 강서보궐선거에서 찍어 먹어보고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했다 싶으면은 253개 지역구에서 이걸 먹어봐야 되냐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뭐 조만간 11월 뭐 15일 정도 될 거라고 전망을 하던데 대통령실 비서관 수석들 출마 결심하고 전부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럼 당 자체가 완전히 또 많이 바뀔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뭐 앞서 이제 행정관들 얘기도 하셨지만 노원병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노원병은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노원병은요? 네. 노원병은 이준석 대표에 있어서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근데 노원병에 이준석을 잡겠다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네. 아직까지 들린 소식 없던데. 뭐 무서워서 못 붙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거죠. 공천 이꼴 당선이라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네. 대단한 움직임이 있기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여기저기 지역구는 뭐 나오잖아요. 김은혜 뭐 수석은 어디로 가고 뭐 전희경 비서관은 또 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막 그 이제 장기판의 말처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게 나오는데 예컨대 대통령실 출신들이 쏟아져 나온다 한들 이 당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선거 체제고 자기들이 머리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 중심으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생각이 없을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네. 판을 짜는 것도 그렇고 다른 컨셉을 생각 못할 거예요. 다른 컨셉을 이 대표가 생각하는 승리하는 전략은 그럼 뭔가요? 영업 비밀이라니까요. 네? 영업 비밀이어도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죠. 여기 편의점이고 지금 재건축 조합에 뭐 시청자분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영업 비밀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선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면은 50%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기교적인 분야일 텐데 네. 그 기교는 임기응변입니다. 그거는 전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게 뭐 기교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 정치 기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정치 기술보다 선거 때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구분하고 운영하는 거는 전 그건 해봤으니까. 자신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큰 의미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 비례정당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예컨대 새로운 당을 한다면 그러면 뭐 지역구에도 출마를 시키고 이런 등등을 좀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출격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전혀 모르죠. 네.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전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대체로 전망을 한다면 창당이라는 거는 예전에 바른정당이 처음에 시작할 때 63명인가 사인했는데 네. 실제 나오니까 30명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에게 적용되는데 네. 입지가 불안한 원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에 줄을 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뭐 지금 숫자를 의미져서 얘기하는 것보다 네. 그 시기에 신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신당의 여론 지지율이 나쁘지 않게 나온다. 최소 20% 이상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나오지 말라고 다 나옵니다. 이제 영입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오라 그러면 다 들어오니까. 그렇죠. 유승민 대표하고는 같이 하시는 겁니까? 저는 유승민 대표하고 어떤 연락도 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유승민 의원을 배척해서라기보다는 원래 고수들은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교감은 하고 계시는다고 봐야 되겠죠. 교감도 안 하고 있어요. 교감도 없어요? 저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대구 경북이라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승민이랑 같이 나오면 안 찍어준다. 유승민은 안 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유승민 의원을 잘하겠어요? 제가 유승민 의원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편견이나 아니면 그런 이간질에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유승민 의원과 제가 완벽하게 생각이 동일하냐는 아니에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외교 안보 안보에 있어서는 저보다 유승민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완고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논쟁할 수 있다 생각해요. 유승민 대표하고도. 유승민 의원 정도면 논쟁하기 재밌죠.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런 논쟁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방향과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뭐 예컨대 뭐 영어로 왜 말을 했냐, 뭐 싸가지가 있냐 없냐, 뭐 이렇게 주변부적인 걸로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가지고 계속.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현명한 대비했잖아요. 이준석이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거는 사람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억만 얘기해서 한 건데 환자는 서울에 있다는 이거는 싸가지 담론이고. 윤여한 위원장이 이준석은 어제 아픈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괜찮고 이런 식으로 잣대가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애초에 그게 모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이재명 개새끼 같은 거 달고 있겠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삶이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이제 보면. 답을 정해놓고 움직이면 안 되는 건데. 네. 물론 이 중에서 보면 이준석이 진짜 이번에 뭐 잘못했다 생각해서 댓글 달아준 분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글쎄요. 저는 제가 저한테 예를 들어 인종차별을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네. 야, 이 문장을 보고도 인종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 뒤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인요한 위원장한테 인요한 위원 그 청중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언제 전라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전라도에 대해 가지고 경상도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 봐라 인요한 위원장도 지금 혁신위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인요한 위원장이 가가지고 댓글에 달린 욕을 보면은 반 이상은 전라도 얘기다. 인요한 위원장이 싫으면 인요한 위원장을 욕해라. 어떻게 전라도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준석은 인종을 차별하면서 전라도 혐오는 또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네요. 희한한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이라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황당합니다 이게 보면. 근데 뭐 예일대 교수님 한 사람은 뭐 가장 서러운 것은 무슨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제 인요한 위원장 한 말에 천 모두가 아니 린튼 가문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 일에 너무 감사하다. 당신 존경받는 가족의 일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가라가 아니라 당신은 한국인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얘기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런 양키고음 했나요 제가 무슨 양키고음 인요한 위원장이 양키고음 이랬나요 제가? 아니죠. 인요한 위원장님 당신은 이제 한국인을 귀화까지 하셨으니 우리의 일원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네. 같이 얘기하자고 하는 건데 뭐 그런데 꼭 보면은 네. 내가 예일대 교수님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 전문 읽어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면은 그건 예일대 교수가 아니라 그건 반납하셔야 돼요. 그 오히려 본인 그걸 반납하셔야 돼요. 예, 예일대 교수 자리를 차라리 내놓는 편이 나은 거다. 모순이 장난 아니잖아. 이 사람은 한국에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자. 그리고 전라도 혐오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들이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하여튼 그 맥락은 아닌 것 같다는 거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하여튼 뭐 교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저희가 나중에 뭐 이 자리에 출연해 주신다면 여쭙도록 하고요. 제가 사실 이건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굳이 영어로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영어로 했다고 문제될 건 없고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요한 위원장을 제가 보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예. 방송 나오셔가지고 예를 들어 김태현 변호사랑 방송하는 자리에서도 네, 반말로 김태현 변호사가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윤핵관이 뭡니까? 뭐 그러면 핵폭탄입니까? 뭐 약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네. 윤핵관 논란의 본질을 그렇게 해필려하시려고 한다는 건 너무 저는 비겁하다 느꼈어요. 네. 그때는 또 유머러스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넘어가시고 네. 네? 그리고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를 아픈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거는요. 네. 굉장히 전문적인 소견으로 받아들여져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조심해서 오히려 하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예. 본인은 그런 어법에 대해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대사면 논란에 대해서도 네. 내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홍준표 시장이 맞다. 취소라고 했었는 것 같다. 뉘앙스의 실책을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저는 약간 말했던 것처럼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의 회고에 따르면은 위에 다른 형제들이 너무 한국 학교에 다녀가지고 네. 미국 문화나 아니면 그런 거에 좀 부정해가지고 네. 부모님은 나를 오히려 국제학교에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맞아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것들이 서구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럼 진짜 오히려 진정성 있게 보통 그 나라의 말로 그 나라보다는 이제 그 서구에서 표현하는 방식대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신은 굉장히 리스펙터블한 패밀리에서 왔다. 이거 굉장히 그 수거적인 네. 표현이에요. 예. 리스펙터블 패밀리라는 표현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당신은 원어버스다. 이제 당신은 우리의 일원이 됐다. 이것도 상점 표현일 거고 어려운 용어 일부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당신은 안타깝게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해달라. 하지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여기는 오픈된 데니까 당신이 의견을 내면 우리는 디스커션은 환영한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보면 저한테 왜 영어로 했냐 그러면은 저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얘기하고 영어로 안 했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 내가 전략을 잘못 선택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서 가지고 너는 인종차별에 의도가 있었어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요 그냥 아주 나쁜 의도예요. 그러니까 보면 인종차별에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이준석 폄훼다. 폄훼보다도요. 의도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진 비판이다 이렇게 봐야 돼. 이준석이 예를 들어서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을 내면은 그거 갖고 싸우는 것은 누구랑 해도 환영해요. 김종국 교수랑 맨날 싸우면서도 당신이 원래 내가 하는데 저는 누구랑 하는데 여성 혐오 이래버리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혐오는 싸잡는 게 필요해요. 네. 그렇죠. 싸잡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싸잡는 게 없으면 혐오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이제 6분이나 넘어가지고 그래도 좀 이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장제원 의원 김장 연대했을 때 그 불출마 문제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윤핵관들이 앞다퉈서 불출마 러시를 이룰 거냐. 이제 이런 전망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핵관들이 실제로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에 응답을 할까? 자기들은 그래놓고 어딘가 장관 자리나 하나 어디 받아가겠죠. 그거는 당신들 니들 리그니까 좀 관심 없어요. 저는 제가 당대표하면 상당히 눈에 밟혔던 것이 험지에 뛰고 있고 진짜 정치 한번 해보려고 4년씩 기다려가지고 지역 주민 만나고 생업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당 행사 참여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한심한 지도부 때문에 본인의 역량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선거 떨어지는 게 제일 안타까운 거거든요. 당신들이 어떤 명분을 듣고 도망가는지 아무 관심 없어요. 네? 희생으로 포장해가 나중에 어디 수석 자리에 가든지 장관 자리에 가든지 아니면 공기업 사장 자리에 가든지 좀 관심 없어요.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조삼모사지. 조삼모사. 이러면 또 내가 원숭이냐 이럴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걸 조삼모사고. 네. 제가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요. 김기현 당대표 이하 많은 당자 중에 보면은 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어야 돼가지고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짚어봐야 되는 내용도 되게 많은데 좀 하여튼 좀 답답하다. 분위기는 매우 어둡다. 답답하다. 뭐 좀 시원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저는 근데 뭐 네. 제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저는 실제로 그 기한 정해놓고 그때까지 고민하고 뒤끝 없이 움직이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날짜마저도 형식적이지 않게 저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12월의 어느 날. 근데 고민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얘네가 계속 저렇게 하면 그냥 미련 없이 나는 간다. 예. 뭐 근데 사실 그 퍼센트로 나눈다면 거의 이제 100%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신당 창당의 길로 제가 100%. 비유하기를 네. 그 지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하루가 시간이 낭비될 때마다 1%씩 오른다. 네. 하루가 시간이 낭비될 때마다 1%씩 오르는 것 같아요. 1%씩 오른다. 국민의힘을 이기는 당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의석수로 이기는 것도 있고 의석수로. 정당성으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미래 가치로 이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을 이기고 이런 문제보다는 이기는 것에 집착할 수도 있겠죠. 하려면 이제 그러면 개싸움하고 물고 뜯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아주 순수하게 니들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네. 정말 해가지고 또 뭐 해가지고 지역 분할구도 만들려고 하고 한번 순수하게 본능대로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본능대로. 네, 본능대로. 또 가가지고 선거 때 또 재밌게 말한답시고 이부망창한 사발 들이키고 뭐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럼 결국은 자멸의 길을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그냥 보이는데. 아니 김종인 이준석 체제 전에 국민의힘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네. 자멸도 아니고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자기들끼리는. 오히려 김종인 이준석 같이 좀 딱따구리 같이 와가지고 계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사람 없어졌으니까 시원하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네? 뭐 삭발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읍소도 한번 좀 해보고 뭐 나중에 가가지고는 뭐 대형 무슨 폭로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선거 치르는 거. 네.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잘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진짜. 뭐 오늘 하여튼 뭐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만드는 신당의 그림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세요? 키맨이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될 거다. 어르신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네. 많은 부분 상의드리지만은. 네. 김종인 위원장 당신께서도 여러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고민의 연장선 속에서 많은 사람을 한번 같이 모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은 한 다음에 뿅 내가 대장이다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생각이 복잡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 뭐 제가 여쭈지 못했지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뭐 별로 말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도 묻고 저렇게도 묻고 했는데 오늘은 많이 얘기를 안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에 또 뵙고 뭐 또 하여튼 뉴스 제조기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어떤 세상이 올까요? 예측 불가합니다.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이철규 의원이 당대표하고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당대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네. 도저히 이제 김기현 대표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고추장스럽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다음 주 중에는 우리가 개 가면을 쓰고 나타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구용 안 하고 이제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철규 대표 시대가 열리는지 아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